자, 이제 다 오신 것 같아서 시간 됐으니까 진행해 보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경영학 개념 강의 전체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공지한 대로 3시간 반 정도 진행할 거고요. 3시간 반 동안 경영학의 8대 주제라고 하는 회계부터 경영학의 기타 주제까지 전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전체 진행할 거고요. 자, 해당 강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이널 강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한번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쭉 한번 그냥 정리하는 느낌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언가 개념을 세부적인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경영학이 이렇게 흘러가고 거기에서 뭐가 중요한지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제 강의를, 제 경영학 강의를 기본을 들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경영학 개념 강의를 따로 다른 분한테라도 들으신 분, 그냥 경영학 개념 강의를. 그쵸. 그러면 경영학 개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경영학 개념 강의 들었는 교재에다가 체크하셔도 돼요. 그걸 펴놓고, 거기다가 제가 말하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체크를 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요. 첫 번째 회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기업 재무관리, 세 번째 기업 경영전략, 네 번째 생산운영관리, 다섯 번째 마케팅, 여섯 번째 인적자원관리, 일곱 번째 경영조직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경영학의 기타 주제, 이렇게 8개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노무사 시험은 이 8개 주제에서 전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문제 중에 딱 한 문제가 여기에서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사상식이에요. 그거 빼고는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시사상식은 그냥 한 문제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IP의 P가 뭐냐, USB의 B가 뭐죠? B가 뭐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가볍게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본 개념 때도 설명을 하지만 저는 딱 한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정도 여러분 받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80점 정도 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제 수업을 지금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경영학의 개관을 넘기려고 했는데 살짝 그러면 그걸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 잠깐 그거부터 설명을 좀 빠르게 하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경영학입니다. 그쵸? 경영학. 여러분들 경영학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경영이라는 걸 씁니다. 실제로 이 매니지먼트라는 영어의 이 단어는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일반 사기업을 중심으로 이 매니지먼트라는 걸 쓰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 경영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매니지먼트라는 걸 공공기관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 이 경영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행정학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행정학은 대단한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경영학을 공공기관에다가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그 뒤쪽에다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맨 뒤쪽에다가 경영학 개관을 제 수업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으신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시험에 이 기업 경영은 사실 뭐가 주가 되는 거냐면 일반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그 일반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1차 경영학에 주로 나오는 내용은 바로 대상자가 일반 사기업이라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건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일반 기업 경영의 목표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목표는 첫 번째는 바로 기업은 당연히 이윤 극대화가 목표가 됩니다. 그렇죠. 기업이라는 건 사실 돈 벌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면 기업은 결국 폐업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 경영의 목표가 제1의 목표가 되는데 이 목표는요,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뭐랑 똑같은 의미가 되냐면요, 바로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것과 동일한 목표가 됩니다. 이용 극대화는 일정 조건이 성립이 되면 주주가치 극대화랑 동일한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주주가치 극대화는 역시나 어떤 일정 조건이 성립이 되며 뭐랑 똑같은 의미가 되냐면요. 이거는 바로 기업 가치 극대화랑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일정 조건이 주어지면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서론부터 출발하는 건데, 자, 기업은 돈 벌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기업이 돈 벌려고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거 본 거죠. 그쵸? 맞지? 자,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뭘 보여드릴 거냐면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 기업이 처음 스타트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이 1년 동안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보면 우선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발을정자처럼 생긴 거 하나를 그리고요. 쭉 1년 동안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런 발을정자 같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죠. 그리고 요 화살표 위에는 이렇게 그냥 선만 하나 끌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기업이요. 현재 그 기업이 얼만큼 잘 나가는 기업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알려면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A 기업의 12월 31일 연말에 A 기업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면 A 기업은 100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B 기업은 10억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봅시다.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데, 잘 봅시다. 우리가 현재 12월 31일 날 딱 그 시점에 요 상황에서 딱 봤을 때 A 기업과 B 기업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기업이 훨씬 더 괜찮은 기업처럼 보이냐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A 기업이 훨씬 좋은 기업처럼 보여. 왜? A 기업이 기본적으로 100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 정보에 불과합니다. 왜? A 기업은 실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냐면요. 1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99억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였어요. 99억에서 1년 동안 1억을 벌어서 100억이 된 거고요. B기업은 1월 1일 날 원래 1억이 있었던 회사였는데 여기서 9억을 벌어가지고 10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딱 봤을 때 봐요. 저는 이 두 회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저는 딱 특정 시점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 즉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기업의 경영 성과 두 개를 딱 파악하면 저는 이 두 기업을 실제 가보지 않고도 어떤 기업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잘 봐. A기업은 기본적으로 B기업보다는 덩치가 큰 회사예요. 그래서 A기업은 일단 B기업보다 규모가 크고, 두 번째, 그 벌어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주로 이런 회사들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기업은 성장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B기업은 A기업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즉 이 말은 B기업은 주로 스타트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봅시다. 저는 A기업과 B기업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두 기업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딱 보자마자 이 기업의 두 개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업의 1년 동안의 경영 활동을 보려면요. 바로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그 회사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면 그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한번 보자면 특정 시점의 요 상태를 알려주는 거 우리는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고 그래요. 뭐냐? 바로 이 밸런스 시트를 그릴 때는 앞에 어떤 기업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땡땡 기업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BS라고 적고 언제인지 시점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이때는 1월 1일. 그 다음 두 번째 1월 1일 날 재무 상태와 여기는 재무 상태표인데 역시 땡땡 기업인데 요거는 뭐가 들어가냐? 그렇죠. 바로 12월 31일 날의 재무 상태라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가 일단 철제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이러고 난 뒤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경영 성과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왜 손익계산서냐? 손실과 이익을 계산한 표다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나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땡땡 기업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이 두 가지 표를 봐야 되는지는 알겠죠?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왜 봐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재무 상태표라는 건요, 왼쪽에 뭐가 있냐면 그 회사의 자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는 뭐가 오냐면 그 회사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조달해 왔는가가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그걸 돈을 조달하는 방식은 회사는 크게 남의 돈을 빌려오는 방식과 내 돈을 쓰는 방법이라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저 굉장히 쉬운 말이죠.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같은 부동산 불경기죠. 진짜 뜨거운 경기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이 시점에 저도 드디어 집을 하나 샀어요. 제가 집을 하나 샀는데 얼마짜리 집을 샀냐? 비싸긴 해요. 20억이요. 20억. 제가 20억짜리 집을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샀는데 제 20억을 다 제 돈 갖고 산 건 아니에요. 제 돈이 얼마 갖고 있었냐면 제가 한 15억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 15억 가지고는 이 집을 못 사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머지 5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대출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 아파트는, 제 집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뭐예요? 저의 자산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파트 자산이라는 20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돈을 조달을 어떻게 해왔냐? 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15억과 은행으로부터 5억을 빌려서 요 두 개를 빌려서 요 자산을 형성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반드시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요걸 약간 회계에서 멋있는 말로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무 상태표 등식. 넌 한번 들어서 이해가 되냐? 두 번 들으니까 확실히 쉽지? 자, 이게 재무 상태표 등식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세팅이 됐네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차려볼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차려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무슨 회사 한번 차려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한번 차려봅시다. 뭐? 삼성전자 한번 차려봅시다, 우리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차려볼 건데요. 일단 회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그치? 그럼 봐봐. 잘 봐요. 회사에서 여러분 이제 혹시 회사 다녀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회사 생활 한 10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삼성증권이라는 회사에서 한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해보니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눈에 띄더군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보통 직원들은 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인센티브도 제일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 맞죠? 맞는데 회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회사 생활을 한 10년 해본 저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첫 번째가 당연히 회사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그 회사의 보통 대부분의 회사의 2인자가 누구냐면요, 회사 사장님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용어이기도 한데 CFO, 그렇죠. 최고 재무 담당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회사에 뭘 하냐면요, 자금줄,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각종 회사의 비자금은 이분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자 봐요. 회사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회사의 자산, 그다음에 돈을 빌려온 게 이거라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어디에 위치시켜 볼 것인가, 이 회사라는 곳에. 그랬을 때 저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회사의 제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CEO랑 CFO를 한번 그려보면, CEO는 가장 위에 있으니까 여기, 그 다음 CFO는 그 사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회사를 한번 설립하려면, 우리 회사라는 것 하나의 자산을 형성을 하려면 일단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이때 돈을 빌려올 때는 CFO라는 사람이 돈을,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그 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돈을 쓸 수도 있고 남의 돈을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만 100%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봐요. CFO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뭐냐? 잘 봐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을 때는 우리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뭐가 됩니까? 이자. 그렇지. 이자가 보통 비용이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 내 돈을 가지고 썼을 때는 뭐가 비용이 될까요? 내 돈 갖고 쓰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생각할 때는 그건 비용이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의 경제학적 관념이 없어서 그런데 내 돈을 내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내가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3% 수익이 나는데 그걸 다른 데 투자했더니 6% 수익이 나. 그럼 뭡니까? 나는 3%만큼 손해를 본 거야. 맞죠? 그래요.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CFO는 별거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을 어떻게 조합으로 가져왔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요걸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생각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자가 높을 때에는 내 돈 쓰고 이자가 쌀 때에는 남의 돈 빌려 쓰는 거죠. 그렇죠? 요즘같이 이자가 낮을 때에는 사실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좀 많이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CFO는 부채와 자본이라는 요 크기를 지금 여러분 제가 가운데 선을 나눠놨죠. 요거를 어떤 비율로 가져갈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지고 첫 번째 뭘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본 조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첫 번째 해당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자본 조달을 하게 되면요, CFO는 그 조달된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CFO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을 딱 가지고 와서 뭐 하냐? 사장님한테 줍니다. 사장님, 제가 돈을 이렇게 확보해 왔으니까 요 돈 가지고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장님한테 주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저 돈을 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산업에 들어갔을 때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곳의 회장이요, 저 돈을 확보되고 난 뒤에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산업에 뛰어들어야 크게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결과 뭐가 나왔냐?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CEO가 뭘 하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투자 결정을 CEO가 하게 됩니다.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투자 의사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실행에 들어갑니다. 자,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당연히 첫 번째 뭐 있어야 돼요? 공장이 있어야 돼요. 공장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회사가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회사가 공장을 지을 땅을 사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위에다가 건물도 이렇게 올립니다.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각종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계도 설치를 해요. 됐죠? 그리고 난 뒤에 또 뭡니까? 사람도 고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투자를 한 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드디어 공장이 세팅이 됐네요. 그러니 공장이 세팅이 되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이 공장에서 뭘 하는 겁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드디어 생산하고요,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뭡니까?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결과, 이 공장에서 생산 운영한 결과, 이 공장에서 그 아웃풋으로, 산출물로 뭐가 나오게 되냐? 바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딱 제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요 나오게 된 제품을 처음에 창고에 그대로 쌓아둘 거예요. 첫 번째, 너 뭐하냐? 너 내 보고 싶어서 뭐하냐? 자, 그래서 창고에 스마트폰을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창고에 재고로 쌓아만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렇죠, 시중에다가 요거를 뭐 해야 됩니까? 드디어 판매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원리를 싹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볼 거예요. 1년 동안. 자, 그러면 드디어 갤럭시 스마트폰을 시장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계속 판매를 해요. 그럼 판매된 거의 성과, 경영 성과가 드디어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요. 매출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매출액. 이건 별거 아니고요. 자, 봅시다. 매출액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당 100만 원짜리를 요거를 10대 판매했다. 그럼 얼마입니까? 그렇지.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거. 요게 매출액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뭘 빼냐면요. 우리가 요 스마트폰을 만들 때 들어간 기본적인 제품 원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매출 원가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갤럭시 스마트폰 만들 때 우리가 액정이랑 그 다음에 배터리랑 램 혹은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품 원가가 한 대당 50만 원씩 들어갔다. 근데 이거를 지금 10대 판매했으니까 오케이. 원가는 500만 원이라는 돈이 빠진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이것만 돈 나간 게 아닙니다. 또 뭐도 나가냐?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혹은 판촉하는 비용 혹은 마케팅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퉁쳐서 뭐라고 하냐?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판매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딱 하고 나면 자, 요걸 한번 빼볼게요. 요렇게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랑 판매관리비를 빼면 자, 참고로 회계에서는 빼기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빼기로 안 하고 괄호를 많이 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뺐을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랑 판매관리비를 빼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냐? 제품을 영업, 세일즈를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 그래서 그 돈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오케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서 이제 뭘 빼냐면요. 자, 봅시다. 영업이익이 딱 나오고 나면요. 이게 전부 다 삼성전자 회사 거냐? 아닙니다. 왜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돈을 버는 데에는요.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사가 부족한 돈을 자본을 빌려준 누구? 은행. 그렇죠? 은행들이 자기들이 돈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로 자기들이 그 수익을 빼가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이자 비용을 여기서 뺍니다. 여기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요.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쭉 빼고 나면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 됐습니까? 자, 여기서 딱 봐서 알겠지만 첫 번째, 이 회사가 잘 운영되는데 첫 번째 돈 빌려준 은행이 자신의 몫인 이자를 빼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다 삼성전자 거냐? 아니요. 여기 지금 선 그어놓은 곳에 누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정부도 삼성전자가 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어떤 지원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깔아주고 치안해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로 정부가 돈을 싹 빼가냐면요. 바로 법인세라는 세금으로 빼갑니다. 이렇게 빼가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인세까지 딱 빼고 나면 그러면 뭐라고 하냐? 자, 회계에서 올해 금년을 뭐라고 하냐면 당기라 그래. 당기. 그래서 올해 벌어들인 진짜 삼성전자의 순이익이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기 순이익이라 그래요. 됐네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지금 첫 출발점이 뭐였냐면요. 경영학에서 우리는 잡아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사기업을 관리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된 시험 범위는 바로 사기업을 관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기업이라는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우리 출발했거든요. 회사의 목표는 뭐냐?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거래요. 그치? 드디어 여기서 나왔네. 봅시다. 왜 회사의 목표가 이윤극대화냐? 그렇네요. 회사라는 건 자본 조달을 해서 투자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제품을 잘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그 판매 결과치가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오케이. 당기 순이익. 이게 뭡니까? 회사의 이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사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당기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극대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러면 이 당기 순이익은 이제 진짜 누구 거냐?
삼성전자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거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회사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첫 번째 부채는 은행 돈이지만 자본은 누구 거예요? 내 돈, 삼성전자 돈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돈은 삼성전자 돈이라며, 그치? 그럼 요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되냐? 그렇지, 내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본에 들어오는데 여기가 극대화되면 당연히 여기도 극대화되겠네요. 자, 물어봅시다.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삼성전자 주주가 이 회사의 주인이니까 주인의 돈에 해당되는 자본이 단기 순이익이 극대화됐을 때 요게 여기로 흘러 들어와서 자본이 동시에 극대화된다면 자본이 누구 거라고? 주주.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는 주주가치 극대화랑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 하나 해볼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뭐다? 여기가 자산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부채와 여기가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그럼 봐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이 과정에서 남의 돈을 빌려온 건 똑같이 일정합니다. 그렇게 일정하다라고 부채가 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기서 자본이 단기 순이익이 극대화되니까 그게 흘러 들어와서 주주의 가치인 여기 자본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본이 극대화되면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극대화 되겠네요. 자산이 뭡니까?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기업 가치, 회사 가치의 극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개가 왜 저렇게 딱 연결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기업이 1년 동안 실제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을 본 겁니다. 제가 삼성증권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저는 지금 주식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회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웬만한 회사는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경영학이라는 것에 아주 큰 틀을 지금 여러분들 한 20분만 해본 겁니다. 모든 회사는 첫 설립 때부터 그 해 끝날 때까지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봐봐.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경영학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경영학은 기업이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해안, 굉장히 좋은 지식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학문이 경영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기업이라는 게 보니까 이게 따로 무 자르듯이 탁탁 잘려지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막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최대한 이 유기적인 것들을 최대한 잘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학문이 뭐냐? 그게 경영학입니다. 그런데 경영학은 총 8대 과목이 있다고 제가 분류한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 받은 프린트물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그걸 보고 왜 그 8과목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회계학이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기업 재무관리. 세 번째 뭐 있어요? 기업 경영전략. 네 번째 뭐 있어요? 생산 운영관리. 다섯 번째 마케팅. 여섯 번째 인적자원관리. 일곱 번째 경영조직론. 마지막 여덟 번째 경영 일반입니다. 그쵸?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노무사 되시고 나면 혹시나 공부에 조금 더 뜻이 있어서 그래서 선진 어떤 노동 사례를 좀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꼭 영국이나 독일 혹은 미국 이런 데 꼭 유학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꼭 가면 이제 굉장히 많은 선진 기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해외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실제로 그 대학원에 가려고 할 때요. 내가 그 대학원에 일단 거기서 노동법과 노동 관련된 공부를 하려고 갔지만 바로 그 수업을 들어갈 수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뭐 하냐면 일단 랭귀지 스쿨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토플이나 어떤 각종 어학 성적이 일정 성적 이상이 돼야 돼요. 야, 나는 분명히 노동법 공부하러 간 건데 왜 갑자기 영어를 공부하라고 해? 그건 바로 여러분들 실제로 노동법이나 노동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한테 그 학교가 전달을 하려고 할 때 그 전달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우리는 뭐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어로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지식을 서로 전달할 때는 그 전달의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그 전달의 매개체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대학을 가도 가장 먼저 일단 그 나라의 언어 성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요. 기업도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려면 회사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들이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 회사가 괜찮은 회사라는 걸 자꾸 알려줘야, 그래야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은행도 돈을 잘 빌려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회사와 회사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우리 회사가 괜찮다라는 것 시그널을 주고 이들도 투자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데 있어서 바로 매개체가 되는 기업의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회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지금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계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봅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이 기업 경영이라는 걸 공부하기에 앞서 기업의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선결 조건이니까. 그래서 기업의 언어인 첫 번째 회계를 여러분들은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린트물의 첫 번째 챕터를 뭐가 나왔습니까? 회계학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기업의 언어를 공부했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는 기업 경영을 공부할 일종의 워밍업이 된 겁니다. 서로 간의 준비가 된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회사를 운영할 때 있어서 가장 지금 제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바로 CFO가 남의 돈과 내 돈의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자본 조달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기업의 첫 번째가 회계였다면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할 때 자본 조달을 첫 번째로 하게 되는데, 이 자본 조달을 할 때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가져왔을 때 가장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 바로 지금 거기 있는 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터의 두 번째 챕터에 재무관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재무관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CFO가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떻게 비율로 가져왔을 때, 여러분 기업에서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래. 그럼 이거 너무 쉬워. 이윤 극대화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봐봐요. 이윤이라는 건 어떻게 나옵니까? 이윤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돼요. 그럼 이걸 극대화하는 거 너무 쉽네.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올 때, 자본 조달할 때 어떻게 하면 저 비용을 최소화할 건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재무관리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돈을 조달해 왔다면 그 돈을 이제 누가 갖고 있어요? CEO가. 그 기업의 사장이 이제 저 돈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 바로 요 자본 조달이 끝나고 나면 그거 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투자 의사결정을 하죠. 이게 그 다음 단계인데,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곳에 투자했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게 뭐냐? 바로 기업 경영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챕터 3가 기업 경영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는 회사를 어떤 산업에 잘 투자했을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그 기업 경영 전략에서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 혹은 가치사슬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BCG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도 설명을 해요. 뭐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어디 투자할지 결정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공장을 짓고 여기에다 기계 설비 넣고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공장을 드디어 뭐 해요? 돌리죠. 오케이. 바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뭘 배우냐? 생산 운영에 필요한 관리, 생산 운영 관리를 그래서 그 다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탁탁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제품이 나와요. 이 제품을 일단은 창고에 재고로 쌓아뒀다가 이것들을 어떻게 판매합니다. 이 판매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많이 할 수 있을까? 판매가 다섯 번째 과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 그렇죠, 바로 마케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프린트물의 다섯 번째 챕터가 뭐냐? 마케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잘 하면 매출을 극대화하고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당기순이익을 극대화해서 이윤 극대화를 실현하게 되고, 이윤이 그대로 자본으로 흘러들어오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게 되고, 부채가 일정하다면 자산이 극대화되면서 기업가치가 극대화가 되는 기업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회계로 여러분들 회계라는 기업의 경영 언어로 설명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업이 실제로 운영될 때 지금 여기에 명시적으로 앞에 딱 드러나진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 앞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자원이 있는데 그 여섯 번째가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인적 자원 관리가 여섯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챕터 6장이 바로 인사관리, 인적 자원 관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이런 인사관리는 개별적인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잘 관리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조직 전체가 제대로 굴러간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아무리 한 명 한 명 한 명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전체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조직 그 자체를 방향을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람을 관리하는 게 인적 자원 관리라면 그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바로 일곱 번째 조직을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 배우는 경영 조직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 챕터 7장이 경영 조직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 기업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는요, 이제 각종 어떤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요즘에는 IT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각종 정보 시스템도 영향을 줍니다. 또 대표적으로 세법, 상법 이런 법들도 많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잡다한 주제들을 합쳐서 여덟 번째 테마로 바로 경영학의 기타 주제, 그걸 저는 경영 일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을 볼 때 바로 이 8가지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 8가지가 바로 이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면 어차피 1차 시험에서는 여기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경영학의 전체를 좀 빠르게 한번 개관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경영학의 전체 개관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프린터 보시면 1회 챕터 1의 회계학이죠. 여기 있는 회계, 그렇죠? 회계.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기업 재무관리. 오케이, 재무관리 여기 있네. 자본 조달. 세 번째 기업 경영전략, 투자 의사결정의 기업 경영전략,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넘겨보시면 생산 운영관리. 오케이, 생산하고 운영하는 데 쓰는 생산 운영관리. 그거를 판매할 때 쓰는 마케팅이 5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 이 1년의 활동 동안 아주 중요한 자원인 인적 자원 관리 7번째 경영 조직론까지,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기타 주제 경영 일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됐고요. 여러분 잠깐만 좀 쉬고 할게요. 5분만 좀 쉬고 진행하겠습니다.